반갑습니다. 한상철학원 과학원장 박무겸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짧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진학하게 될 2025학년도 대입에 관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알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한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차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대입은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수시는 총 6회, 정시는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기반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6개의 원서를 쓰곤 하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 그 다음 자소서, 면접 등등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적과 수능 최저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도 사실상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 즉 점수가 발표가 된 다음 1월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 1월달에 보통 대학들이 모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원하게 될 2025학년도에 변경되는 대입의 주요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생기부상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일명 자동봉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율동아리나 개인 봉사활동, 수상실적, 독서활동 등이 반영이 되지 않고요. 자기소개서까지도 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기부상에서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성적, 요 정도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굉장히 성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완전히 적용이 안 된다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 가지고 약간씩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학교 생활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향후 우리 아이들이 지원하게 될 2025학년도에는 정시가 40%까지 확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더라도 지금도 거의 40%선 육박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시가 40%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내신을 중심으로 한 교과 전형이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학종이 굉장히 약화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의 입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2019년도부터 자사고나 특목고의 합격자 비율이 높은 대학을 교과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학종을 무력화시키겠다. 상대적으로 교과와 정시를 확대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방대학이라고 일명 얘기를 하죠. 지방대학에 있어서 미청원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구 것만 하더라도 경산에 대구대학이라는 대학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학교 수준도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취업률에 있어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다수 학생들이 수도권을 지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조차도, 즉 경북대학이나 부산대조차도 미청원 인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의 진학 실적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 있어서 학생부 속에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굉장히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지금 볼 때, 뭐라고 해야 될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기부 내용을 작성해 오는 걸 금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대다수 학생들이 본인의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들을 학생들이 작성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뺏긴다든지 또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가지고 자소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첨삭을 받아서 가다 보니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었어도 이제 생기부조차도 나머지 항목을 크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교과를 중심으로 한 학생 선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기자 전형에 있어서도 일반고가 어느 정도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특구에 있는 일반고, 일명 상위권 학교죠. 그리고 광역자사고. 광역자사고는 요 지역자사고 알고 계시죠? 말을 안 해도. 이런 학교 등이 굉장히 입시에서 지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이제 문제인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그 다음에 공학계열에서는 물리학 2를 이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굉장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2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한 학생들이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점을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 과목이 아무리 좋은 과목으로 선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ABC, 즉 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A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러한 노력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B 또는 C 등급 받게 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A, B, C 등급 자체를 점수로 환산을 해서 내신 성적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2를 선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학구열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선택 과목들이 대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본다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럽니다. 어려운 미적이나 기하 또는 과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많이 질문을 하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학들, 즉 상위권 대학에서 중위권 정도까지 대학들인데 이러한 대학들에서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미적이나 기하 중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과탐은 또 어떻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유사 수준의 대학들에 있어서도 과학 탐구를 한 과목 또는 2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문이과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이과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선택 과목들이 실제로 대입, 즉 종합전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 관계자라는 것은 교육청의 장학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과 쪽을 본다면은 문과 계열의 지원자들이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중대한 감점 또는 경미한 감점을 하겠다라는 어떤 도표인데 중대한 감점은 그리 많지 않죠. 마지막에 보면은 대다수 미이수입니다. 대다수 미이수자들은 당연히 평가에서 제외된다든지 또는 중대한 감점 요소로서 작용하는 게 맞는 말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과 계열에 있어서도 경제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 역시 마찬가지죠. 대다수를 미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감점은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과 계열에 있어서는 선택 과목이 대입에 있어서 합부를 좌우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지만 이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역시 장학사분들의 생각인데 2 과목을 과학에 있어서의 2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 항목에서 평가 요소에서 제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대다수의 장학사분들은 중대한 감점을 시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과 계열에서는 과탐 부분 또는 수학 심화 파트, 즉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을 미수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종합전형에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2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대한 감점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원을 해도 사실상 합격은 불가능하다. 그만큼 2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과 계열 쪽으로 진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약간의 흥미가 없었다 손 치더라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화상담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과로 진학을 할 것인데 이과 계열로 진학을 할 것인데 문과 과목인 사회 과목을 2 과목, 과학 과목을 2 과목을 선택했다. 괜찮겠습니까, 선생님?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선택은 자유롭게 정해져 있으나 실제 대학에서는 선택 과목을 틀림없이 보기 때문에 이 과학 계열로서 진학할 학생들은 이 과학 2 과목에 있어서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교과전형도 마찬가지지만 성적입니다. 성적.
이 성적이라는 것은 특정 학기의 성적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누적된 성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학년, 3학년이 되어서라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도 실제로는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명심을 해 두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첫 성적이 대부분 다 졸업할 때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락이 일어나는 학생도 있고 상승이 일어나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생이 70%가 넘는 학생들이 성적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1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성적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대입에 있어서의 그 내신 성적의 특이 얼마나 생각보다 높으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성적과 실제 합격자들의 내신 컷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도 아시다시피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보시게 되면 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전체 평균 요 자료만 발표하지 요 학교별 디테일한 요 자료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어떠한 그 혼란을 일으키느냐, 우리 아이의 내신이 2.5인데 2.5라면 도시공학이라든가 뭐 전기전자 뭐 이런데 또는 생명과학이나 컴퓨터공학과에 지원을 해도 합격되지 않겠느냐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일반고 출신자들의 내신 성적의 평균이 이 정도고요. 자사고와 특목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학생들은 물론 서울시립대 정도의 합격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지는 않겠죠. 점수만 떨어뜨려 놓는 그러한 학생들인데, 어쨌든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서울시립대 정도면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못해도 15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거든요. 이런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상위 11% 근처에서, 즉 다시 말해서 2등급대죠. 2등급 컷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생기부상의 내용도 굉장히 충실해야 될 거고요. 문과 계열도 마찬가지죠. 문과 계열에 보더라도 일반고 학생들은 대다수가 10%에서 11%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자사고와 특목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역시 문과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발표하는 전체 평균을 믿고 원서를 써서는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러면 서울시립대보다 한 단계 위라고 할까요? 한 단계 정도 위? 중앙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문과 계열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1.2, 공공인재 1.4, 경제학부가 또는 경영학부가 1.4네요. 1.2 정도면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거의 내신으로 따진다면 전교 1등 내지는 2등 정도 수준입니다. 중앙대학교 하면은 대다수의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최상위권에서는 조금 아래 등급에 있는 학교다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을 볼 경우에는 절대 그렇진 않다. 거의 최정상권 아이들이 가는 대학이다. 물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권을 쓰겠죠. 서성한도 쓸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앙대학을 가게 된다. 그래서 중앙대학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과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상위 한 6%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중앙대학도 사실상 합격권에서 멀어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양대학은 엄청나죠, 이거. 그죠? 전교 1등 아니면 거의 원서 쓰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추합이 일어날 경우에 전교 한 2, 3등권까지 내려가지만, 한양대라고 하면 아무래도 스카이 한 단계 아래 대학이기 때문에 전교 한 3, 4등권 아이들이 한번 노려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교 3, 4등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스카이 말고는 머릿속에 대학은 없죠.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정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에서는 100분위로 보여지고 있는데 영어를 제외한 과목입니다. 그 세 과목입니다. 평균. 영어는 당연히 1등급이 돼야 되겠고요. 문과 계열을 보든지 이과 계열을 보든지 285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수도권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괜찮은 대학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럼 285나 289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과목별로 등급으로 그냥 추정해서 보더라도 전 과목 1등급이어야지 갈 수 있다. 물론 1등급을 맞는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시 자체가 등급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평균 등급으로 환산을 하더라도 전 과목이 1등급이 되지 않으면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의 수준과 그 실제 수준 자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성적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성적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성적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대학이라기보다 대입에 있어서의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대다수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입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저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대입의 주체는 대학입니다. 대학이 자기 학교의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대입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대입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학생이겠죠. 당연히 학생인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물론 준비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약간의 잘못된 그러한 정보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과 부모님 사이에 이제 약간의 개입이 생긴다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성공 사례도 많지만은 실제 제가 상담에 실패한 사례를 갖다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엄마가 대학 가는 것인지 자녀가 대학 가는 것인지 라고 붙여놨습니다. 실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2년이 아니라 작년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대구 수성구에 있는 명문 일반고를 다닌 학생입니다. 내신은 약 2.3 정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학생의 진로 희망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최하 건국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우리 어머니께서 부모님의 잘못된 선택, 그러니까 명문고보다도 노멀한 학교를 보냈어야 되는데 명문고를 가는 바람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내신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판단이 아이의 그 미래를 망치게 되었다라고 실제로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불러서도 제가 상담을 해봤지만은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도 학생은 진로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의 진로가 확실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이는 거기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딱히 진로 의지의 표명이 없었고요. 모든 것을 엄마 생각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도의 상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반려를 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대학은 아이가 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의지가 명확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달서구에 있는 지금 광역 자사고를 실제로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이번에 고3 올라간 학생이고요. 중학교 때 성적이 평균 80점대였는데 그 당시에 대입에 있어서 학교 이름을 다 블라인드 처리하겠다라고 발표가 나면서부터 해서 지역 자사고가 굉장히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미달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왜 꼭 거기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우수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은 우리 아이도 성적이 올라가서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곤란하고 해서 판단은 부모님과 학생이 하는 거니 그건 편하게 생각하십시오라고 해서 실제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현재 성적은 어떻냐? 내신 5점 후반대 거의 6점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좀 썩 잘 나오는 케이스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수시도 힘들고 정시도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의 선택이 이제 곧 그 학교에서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그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에 관해서 공문이 올 건데 우수한 학교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다닐 때 최정상권을 달리는 아이라면 어딜 가도 잘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 즉 소위 말하는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지 않습니까? 즉 79%입니다. 89%죠. 11%까지가 2등급이니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수성이 확보된 아이가 아니라면 일반고 가가지고 똑같이 열심히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입의 핵심 요건이 이제는 내신이기 때문에 학교의 우수성보다는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신이 잘 나온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위에도 상담 사례는 실패한 상담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열갈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멘토는 누구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왜?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좋은 식사,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일상생활부터 해가 모든 것들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편승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노는 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올해 불수능 하는데 물론 수능이 어려웠다 치더라도 실제로 2년에 걸쳐 가지고 학습과 멀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평소 때보다도 더 학업의 역량이 낮아져 있어서 어렵게 느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와 어떤 예방접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이면서도 화목한 분위기,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렇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도 종종 보곤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진학했을 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첫 시험에서. 그런데 부모님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 아이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내신 성적 3점 후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지방 중위권 대학밖에 못 가겠죠. 그러면서 다시 재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을 해보니 뭐 재수 결과도 썩 좋지 않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이러한 분위기, 좀 화목한 분위기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나 입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더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볍게 입시 자료, 전형 자료를 한 번씩 훑어봐 주시고요.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불규칙적이에요. 생활 자체가. 그래서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만이 학습의 패턴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떡하냐? 네 성적 이 모양이 꼴 돼서 어떡하니? 절대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계속 심어주셔야 됩니다. 뭐 누굴 닮아서 그러니 요즘 이런 말 잘 안 하겠지만 그 다음에 공부는 혼자서 하는 거야. 물론 혼자서 하는 게 맞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라떼 이즈 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어떤 학습 환경 또 그 당시에 대입 상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으나 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나친 어떤 부모님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면서 트러블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아시고 우리 아이들과 좋은 관계 많이 유지해 주시기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성적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대입의 주체는 대학이고 그 대입을 준비하는 주체는 우리 학생입니다. 이 부분 꼭 상기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3년이라면은 대입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성공적인 대입을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